네, DNS 발표를 맡은 동글라면입니다. 네, 저희 목차는 DNS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NS가 탄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DNS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뭐 도메인 네임 서버, 뭐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좀 유명한 이런 주소들이 보이는데, 저희는 이런 주소들을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NS는 이 도메인 네임을 해석해서 이제 IP 주소로 변경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NS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IP 통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당연히 다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1.2.3.4라는 IP를 가진 컴퓨터가 5.6.7.8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에 5.6.7.8을 입력해서 접속을 해야 하고, 반대로 5.6.7.8이 1.2.3.4에게 접속을 하고 싶으면 반대로 이렇게 IP를 웹 브라우저에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제 IP를 기억을 하거나 따로 적어놔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접속하는데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호스트 파일에다가 IP 주소와 아까 보셨던 도메인 네임, 이거를 대응하는 도메인 네임을 이제 관리를 해서 이제 웹 브라우저의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하더라도 좀 입력을 해서 바로 이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이제 호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호스트 파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만약에 3.3424.231을 내가 이제 DNS test.kr이라고 웹 브라우저에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호스트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IP와 이거에 대응하는 도메인 네임을 적게 되죠. 그럼 유저가 웹 브라우저에 test.kr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일단 먼저 호스트 파일에 가서 이거에 대응하는 IP 주소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IP 주소를 찾게 될 것이고, 이제 유저 컴퓨터에서 쉽게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IP를 쓰지 않고도 도메인 네임으로만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걸 이제 개인이 관리를 하면 개인이 계속해서 호스트 파일에 그 아까 방식대로 들어가서 계속 변경하고 삭제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SRINIC라는 스탠더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라는 곳에서 전 세계의 IP와 그에 해당하는 도메인을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죠. 그러면 유저가 이제 SRI를 통해서 이 호스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제 전 세계의 도메인과 그에 해당하는 IP를 가지고 호스트 파일이 유저가 가지게 되고, 유저는 웹 브라우저에 그냥 저 도메인 네임을 입력함으로써 그냥 쉽게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초기에는 이 호스트 파일 안에 이런 도메인이나 그에 해당하는 IP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점점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자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호스트 파일을 관리하기도 생각보다 힘들어지고, 그리고 사용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하나의 서버에 계속 접속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뭔가 좀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곤 해서 좀 느려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포스텔이라는 분과 폴 모카페트리스라는 이 두 분이 이제 DNS를 고안하고 설계를 해서 이제 DNS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DNS가 이제 어떻게 좀 통신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유저가 dev.tag.kr이라는 웹 브라우저에 저거를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dev.tag.kr을 웹 브라우저에 입력을 하겠죠. 그럼 먼저 DNS를 거치는 게 아니라 호스트 파일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IP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접속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저가 이렇게 했는데 IP 주소가 없어요. 이러면 DNS로 접속을 해서 dev.tag.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해석해서 이거에 대한 IP를 보내줘 라고 요청을 하면 DNS가 이에 해당하는 IP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유저는 또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컴퓨터 다들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 사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이제 DNS를 따로 설정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냥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도메인에 입력했을 때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나중에 설명할 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저희는 보통 인터넷에 연결하면 각각의 통신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통신사들이 이제 연결을 하죠. 그 통신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DNS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냥 연결해도 통신사한테 이제 저런 도메인 네임을 보내게 되면 통신사를 거쳐서 도메인 서버를 가서
이거에 대한 IP 주소를 받아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딱히 DNS 서버나 이런 설정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만 꽂으면 바로 이제 손쉽게 도메인 네임으로 여러 웹브라우저를, 웹사이트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DNS 통신 구조까지 받고 이제는 이제 DNS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왼쪽에 유저가 있고 아까 보셨던 dev.tag.kr이라고 들어갔을 때 이제 유저가 이제 DNS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퍼블릭 DNS가 있고 이제 뭐 루트 네임 서버, 뭐 탑 레벨 도메인 네임 서버, 뭐 어서리테이티브 네임 서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동글이 맡아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이 떨리고요. 제가 아마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어요. 갑자기 뇌정지가 와가지고요. 네, 넓은 아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면이 앞서서 그동안 DNS가 있기 전 그리고 DNS가 등장하고서 이제 개략적인 이제 통신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좀 DNS로 깊게 들어가서 DNS라는 시스템 안에 구성되어 있는 객체들의 역할과 책임, 협력의 관점에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S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 객체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고. 네, 여러 객체들 사이 이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네, 네, 메시지 맞아요. 오케이, 100점. 네, 다른 서버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메시지를 통해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각자의 이제 서버들 사이에서도 이제 요청과 응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요청과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간단하게 먼저 볼게요. 네, DNS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게 이제 도메인 네임 dev.tag.kr이라는 어떠한 도메인 네임을 이제 어드레스를 요청을 한다고 할게요. 이 자세한 건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이제 DNS 서버는 이를 찾아서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 IP 주소를 찾아서 반환을 해줘요. 네, 이런 구조로 이제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질의의 내용 요소에 이제 쿼리 네임 스트링, 타입, 클래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못하네. 네, 도메인 네임이 아니라 쿼리 네임 스트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요청하고자 하는 도메인 네임이 아니라 네, 저희가 질의를 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에요. 아이고 이거 제 네, 질의를 하고 싶은 대상 그리고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질의를 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어떠한 데이터를 받고 싶은지 그 타입을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A가 있었는데 A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레스 IP 주소를 요청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또 다른 타입이 또 이제 NS라고 네임 서버가 있어요. DNS는 이제 아까 여러 객체들 사실 그 객체들을 이제 여러 네임 서버들의 이제 협력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통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네임 서버를 이제 필요로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DNS 프로토콜이 이제 어떠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이제 명세하기 위한 이제 값이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걸 도입을 할 때 이제 인 외에 또 여러 가지 값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인이 인터넷을 뜻하고 있어요. 이 인터넷 말고는 다른 네트워크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고정적으로 인터넷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데이터는 이제 DNS 요청을 하고 이제 어떠한 타입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응답을 할 때 바디로 이제 내려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청 응답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이제 그 DNS의 이제 그 서버들을 이제 한번 역할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네, 역할의 관점으로 보기 전에 네, DNS 서버가 이제 서버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봐야겠는데요. 네, 리소스 레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DNS 서버가 이제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
리소스를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테이블 속에 이제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DNS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아까 그 요청했던 그 지리식이 있잖아요. 뭐 클래스, 타입, 뭐 네임 같은 그런 이제 값들을 같이 던져주면서 이 DNS 서버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 레코드 목록에서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내려주면 그게 이제 일종의 응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역할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요. 네, 아까 DNS를 구성하는 서버들이 되게 많았죠. 그 역할을 이제 권한이 없는 네임 서버와 권한 있는 네임 서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권한이라는 게 무슨 권한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권한이라는 거는 이 어떤 DNS 서버 자체가 그 자신이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신이 그 데이터를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내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지금 또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리소스 레코드 보셨죠? 그게 이제 DNS 서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제 레코드를 이제 내려줄 수 있다. 내가 이제 가지고 있어서 내려줄 수 있다 하면 이제 그런 서버들은 이제 권한이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두 개의 이제 역할이 이제 분리된 서버로 이제 DNS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권한이 없는 서버인 퍼블릭 DNS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아까 라면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퍼블릭 DNS는 이제 클라이언트랑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 외부의 이제 퍼블릭 이제 또 서버인데요. 이 서버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DNS 서버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보면 일단 답은 해야겠죠. 근데 얘는 자기가 스스로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하면 다른 객체한테 시켜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시켜야 되는 권한이 있는 서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도메인 네임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메인 네임을 또 먼저 나온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또 이제 좀 이따 다시 보시면 알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도메인 네임 같은 경우는 네, 얘 같은 경우 이제 계층형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끝에서부터 이제 루트 도메인, 이제 그 바로 아래 탑 레벨 도메인, 그리고 이제 또 얘는 뭐 세컨드 레벨 도메인, 뭐 서드 레벨 도메인 이렇게 계속 이게 점을 기준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데요. 또 이제 서브 도메인이라는 거를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얘는 서브 도메인은 좀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kr에 해당하는 도메인이 있고 태글.kr이라는 이제 도메인이 있으면 이제 태글.kr은 .kr에 이제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서브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리 형태로 이제 나타내 봤는데요. 이렇게 도메인 네임으로 이제 이렇게 트리형으로 만들어낸 이유가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런 네임 서버들이 실제 그 도메인을 기준으로 서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메인 네임을 이제 서버로 만약에 바꿔본다면 이제 대충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권한 있는 서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루트 도메인, 탑 레벨 도메인, 세컨 레벨 도메인이 이제 루트 네임 서버, 탑 레벨 도메인 네임 서버, 그리고 다른 이제 권한 있는 서버라고 했는데 얘는 좀 약간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네, 이 친구들이 이제 뭔가 얘네들이 이제 각자 이제 도메인을 기준으로 독자적인 DNS 서버가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버가 이제 자신의 리소스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서버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제 레코드를 이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층형으로 나눈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혼자서 이제 나누는 것보다는 뭔가 효율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실제로 만약에 혼자서 이제
하나의 서버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다면 지금 저희가 서비스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속 많은 서비스들이 생겨날 거고 아마 하나의 서버만으로는 그거를 이제 감당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머리 좋고 뛰어나신 분들이 이제 이 기준으로 이제 네임 서버를 이제 나누는 구조를 이제 만드셨으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이제 또 아까 계층형이라고 했죠. 이 계층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여기에서 특징이 있는데 이 상위 도메인에 해당하는 네임 서버는 바로 하위 레벨에 해당하는 그 네임 서버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탑 레벨 도메인 이거 같은 경우 이제 KR에 해당하는 이제 네임 서버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컴에 해당하는 네임 서버인데요. 얘네들의 이제 주소 정보를 이제 루트 도메인에서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한이 없는 서버에서 만약에 IP를 찾고 싶다 한다면 이제 뭐 다른 아무 서버가 많더라도 매니에 해당하는 루트 도메인부터 이제 차례차례 이제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 루트 네임 서버는 당장은 모르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는 네임 서버의 주소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그 친구에게 이제 물어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또 받은 그 네임 서버에 다시 이제 조회를 요청해서 또 이제 이 친구는 자신은 모르지만 자신의 이제 하위 도메인에 있는 네임 서버에게 또 이제 조회를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내려가서 찾다 보면 이제 어느새 아이고 택을 여기인데 네 순차적으로 이제 찾아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여기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권한이 있는 서버, 권한이 없는 네임 서버를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나눠서 봤는데요.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역할 한번 정리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우선 이제 권한이 없는 네임 서버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랑 이제 가장 최전방에 있어서 이제 요청을 직접 받고 이제 그 요청을 이제 응답을 또 내려줄 수 있는 서버였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다른 서버들에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IP 주소를 찾아내서 반환을 해줘야 됐고요. 그 수많은 서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하고 내려갈 수 있는 것이 루트네임 서버였습니다. 그럼 이제 루트네임 서버는 다시 아래 3레벨 도메인 서버에 알려줄 것이고 또 이 친구는 알고 있는 아래의 네임 서버에게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우선 루트 서버에게 IP를 요청을 합니다. 이 친구는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는 KR의 네임 서버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KR 서버에게 요청을 하고 이 친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IP를 찾고 비로소 이제 태그를 통해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